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시내21의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저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다음 주가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항상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벌써 좀 표정이 슬프시네요. 표정으로 드러났네요. 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연말에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넓고 얇은 인간관계보다는 좁더라도 좀 깊은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맞아요. 게 중요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해줬던 사람들한테 좀 긴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네. 편지가 힘들면 꼭 고마웠다는 문자라도 좀 남겨보자 라는 결심을 연말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네, 처음 듣는 연말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인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 문자나 편지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못 보내면 또 제가 또 죄인이 되는 아, 건가요? 그러네요. 못 받는 분들은 뭐야, 나는 친한 사람이 아니었나, 약간 좋은 사람이 이런 아닌 거야 생각이 들 이러면서.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도 좀 기대를 또 당황시켜드렸네요. 네. 혹시 신세미 캐스터는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거나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걸 해본 적 있는지. 저는 편지나 문자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네. 이제 오늘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MC분들이랑 기자님한테도 한 번씩 드려야겠어요. 정말요?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기대가 하게 되거든요.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영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이에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개인적으로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은 지 꽤 오래됐지만 산타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예, 바로 산타 마을에서 자란 인간 요정 이야기 엘프라는 영화입니다. 네. 자, 산타 마을에서 자란 인간 요정 이야기, 굉장히 또 유쾌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질 것 같은 영화인데, 먼저 알찬 소개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프는 산타와 요정 엘프들의 마을에서 자란 버디가 실은 자신은 인간이고 자신의 진짜 아빠는 뉴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뉴욕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유쾌하게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선천적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지닌 요정들 사이에서 살았던 버디는 그 요정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전수받아서 인간 세상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그 천진난만함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버디의 아이 같은 순진함과 천진함이 결국 관객을 울고 웃게 만드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 버디를 연기한 배우는 헐리우드 최고의 코미디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윌 페럴이 연기합니다. 주랜더라든지 블레이즈 오브 글로리라든지 이런 윌 페럴의 B급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엘프 또한 굉장히 좀 웃으면서 재미있게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은 존 파브로인데요. 아이언맨 1, 2편을 비롯해서 정글북이랑 아메리칸 셰프 같은 영화들을 연출한 감독입니다.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존 파브로는 연출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병행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감독이거든요. 이번 엘프라는 영화에서도 의사 역할로 잠깐 출연하니까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나홀로 집에 그만 보고 이거를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그럼 신세미 캐스터가 엘프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보육원의 갓난아기 버디는 산타의 선물 보따리 안에 들어가면서 북극의 산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꼬마 버디는 나이 많은 요정 엘프의 손에 길러지는데요. 키가 1m도 채 되지 않는 작고 귀여운 요정들 사이에서 버디는 남다른 발육 속도를 보이며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파 엘프는 버디가 왜 다른 요정들과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지 출생의 비밀을 들려줍니다. 사실 버디는 인간 세상에서 왔고 버디를 낳은 엄마는 일찍이 세상을 떴으며 버디의 진짜 아빠는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에 버디는 친아빠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동화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버디의 친아빠 월터는 가족보다는 성공과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며 나타난 버디를 곱게 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디가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버디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후 이야기는 기자님과 함께 주요 장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줄거리였습니다. 네. 이게 뭐 줄거리만 들어도 굉장히 유쾌함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엔 케빈이 아니라 이번 엘프, 버디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자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명장면이 있을 텐데 그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세상에 도착한 버디의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요. 버디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일하는 친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산타 마을을 떠납니다. 지팡이 사탕숲과 젤리 사탕바들을 지나서 링컨 터널까지 무사히 통과해서 도착한 뉴욕은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인간 세상이 처음인 버디는 모든 것이 신기한데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고요. 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가 공짜 선물이라고 얘기라도 한 것처럼 쉴 새 없이 전단지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을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일들도 마냥 재밌기만 합니다. 보시다시피 초록색 상의에 노란색 쫄쫄이 바지를 입고 뉴욕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하는 버디의 못 말리는 기행은 끝이 없습니다. 의상이 봐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귀엽고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들인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캐릭터 코미디 영화인데 이 버디라는 캐릭터에 얼마나 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 영화를 좀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화 초반에 이 버디 캐릭터가 잘 드러납니다. 버디가 보여주는 개그는 굉장히 단순한 듯 보이지만 이 단순한 개그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몸을 빌린 요정 혹은 어른의 몸을 하고 아이의 행동을 하는 이 버디의 모습이 가끔은 당혹스럽기까지 하지만 이 배우 윌 페럴이 정말 이 버디 캐릭터를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요정으로 그려냅니다. 이를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악이 없는 순진한 버디 캐릭터를 윌 페럴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영화인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번째 장면을 또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버디는 김블스 백화점에서 일하는 점원 조비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이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이기도 한데 버디는 자신이 뉴욕에 처음 도착해서 혼자 했던 일들을 조비와 함께 즐깁니다. 사실 간판만 세계 최고의 커피숍인 세계 최고의 커피숍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요. 회전문을 따라서 빙빙 도는 놀이도 함께 하고요. 뉴욕의 거리를 신나게 아이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커다란 대형 트리를 구경하고 스케이트까지 타게 됩니다. 이 버디의 크리스마스 데이트는 그야말로 성공적입니다. 네. 로맨틱 성공적. 네, 좋네요. 아빠를 찾으러 간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또 사랑까지 네.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어떤 건지 네. 들어볼게요. 혹시 좀 커플인 분들 중에서 아직 크리스마스 계획을 못 세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버디의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를 좀 참고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게 크리스마스가 좀 특별한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좀 유치하지만 아이 같은 장난을 치면서 놀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영화의 배경은 뉴욕인데요. 이 뉴욕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록펠러 센터 앞에 대형 트리와 그리고 그 앞에 스케이트장은 이미 뉴욕의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잖아요. 몸은 비록 한국에 있지만 좀 마음만은 뉴욕의 크리스마스를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벌써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만이 남았는데 마지막 명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이다. 엘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문구인데요. 이 버디가 조비에게 들려준 얘기이기도 합니다. 썰매가 고장이 나서 센트럴파크의 불시착한 산타를 돕기 위해서 버디가 공원에서 힘쓰는 동안 공원 바깥에선 조비가 사람들 앞에서 캐롤을 부릅니다. 조비는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을 지금처럼 반주도 없이 부르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힘일까요? 아니면 노래의 전염성이 강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조비를 따라서 하나 둘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합창에 힘입어서 크리스마스 정신을 연료로 삼는 산타의 썰매도 높이 높이 날게 됩니다.
정말 노래 때문에 썰매가 다시 이렇게 끌린다는 게 네. 신기한데요. 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조비가 부르는 캐롤의 제목이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이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산타가 이 마을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 캐롤의 선정과 영화의 상황 설정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재밌고 이 조비를 연기한 배우가 눈에 익으실 것 같은데 영화 혹시 500일의 썸머 보셨는지 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고요. 드라마 6월 시리즈로도 유명한 주이 디샤넬이라는 여배우입니다. 이 워낙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고 잘해서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에서도 직접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주이 디샤넬이 실제로 쉬앤힘이라는 포크 듀오로 활동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캐롤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쉬앤힘이라는 밴드의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도 좀 같이 더불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노래 추천까지. 정말 완벽한 코스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알짜배기 직업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직업을 알아보면 될까요? 네, 버디의 친아빠 월터는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작가와 그림 작가를 고용해서 흥미로운 동화책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유명 작가를 섭외하거나 어린이 책의 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나누는 장면이 영화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는 정말 수많은 출판사들이 존재하는데 어린이 책만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형 출판사들은 어린이 책 전담 브랜드나 전담 부서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추세고요. 랜덤하우스 어린이 책 출판사나 사이먼 앤 슈스터 출판사나 맥밀란 출판사 같은 경우가 대형 어린이 출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비룡소나 보리출판사 같은 곳에서 어린이 책을 출간을 하고 있고요. 책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출판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 관심 있는 출판사의 채용 공고를 수시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봉이나 근무 조건은 출판사별로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글을 보는 눈이 좋아야 하고 글쓰기 능력도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자신이 어떤 종류의 책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 그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책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문학에 좀 더 관심이 많은지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를 세분화해서 출판사별로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정말 이 영화 재밌고 기대가 됐는데 신세비께서는 엘프 어땠나요? 네, 요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뭐 트리나 캐롤만 들어도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는데 이게 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한껏 몰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해지고 좀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내 21의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임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금요 스페셜은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왜 떨어졌나 시즌5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